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유진 침대에 기대앉아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3일 전이었다. 짧은 안부와 함께 묻는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그 이후로 그의 답장은 없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매번 똑같은 걱정이었다. 그와 대화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주 남짓.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동갑 친구, 지우. 유진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었다. 예배가 끝나면 멀찍이 서서 눈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다. 그런데 3주 전, 지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밤늦게 온 짧은 메시지는 어색한 인사와 함께 유진이 청년부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었다. 유진은 의아했지만 같은 또래 친구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설레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처음 며칠 동안은 놀라울 정도로 물 흐르듯 이어졌다. 잘 자, 잘 일어났어. 같은 일상의 안부 인사가 빠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에 대해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유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섬세한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유진이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면 지우는 묘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공감했다. 유진은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과 특별함을 느꼈다. 지우가 INFJ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그의 섬세하고 사려 깊은 면모가 더욱 이해가 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썸이라고 부르기에는 항상 어딘가 부족했다. 뜨거운 감정의 급류가 아닌 잔잔한 호수 위에 띄워놓은 나룻배 같았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없는 듯 멈춰 있거나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연락텀은 그의 성격처럼 기복이 심했다. 어떤 날은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오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지우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점차 그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우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잔상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연락이 늦어질 때마다 유진은 늘 지금 그는 혼자만의 동굴 속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딱 한 번 둘이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다. 지우가 먼저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바람이나 술 겸 같이 동네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유진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둘은 교회 근처의 조용한 북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둘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보며 긴 대화를 나누었다. 카페에서 지우는 평소 메시지에서보다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는 복잡한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고 그가 자신에게 이처럼 깊은 내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벅차올랐다. 유진아, 너는 참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 지우가 말했다. 창가에 비치는 햇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위안을 받게 돼. 유진은 이 순간이 어쩌면 이 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벽을 세우듯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갑자기 책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이 책, 예전에 내가 관심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볼래? 라며 화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벅찬 감정과 함께 미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지우는 가까이 다가온 듯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날 이후로 연락 패턴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길어지는 연락텀. 마치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니 이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이. 일주일 전 지우와의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 유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별것 아닌 내용이었다. 주말에 교회 봉사를 준비하며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유머러스하게 적은 것이었다.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바쁘겠지.
INFJ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댔어. 나한테서 멀어지려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3일 전, 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주저 끝에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지호야,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그때 놀랍게도 답장이 거의 바로 왔다. 아, 유진아. 미안.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 별일은 없고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연락 끊겨서 걱정했지? 미안해. 유진은 안도감에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래, 역시 바빴던 거야. 그날 둘은 다시 1시간가량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나갔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다음 주 교회 행사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꽤 유쾌하고 즐거웠다. 지호는 마지막에 내일은 좀 한가할 것 같다. 다시 연락할게.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 다시 침묵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의 연락은 없었다. 약속을 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났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유진은 지호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연락을 해왔다. 분명히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일상적인 안부를 챙겼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먼저 만나자고 했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를 신뢰하고 특별하게 여긴다. 연락 텀이 길다 슬래시 끊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까? 다시 연락해서 약속까지 했다가 또 끊겼다. 이 부분이 유진을 가장 힘들게 했다. 다시 연락할게라는 말은 일종의 희망 고문 같았다. 유진은 지호와의 관계가 마치 밀물과 썰물 같다고 생각했다. 지호가 가까이 다가오면 유진은 기뻐하며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지호는 곧바로 이유 없이 멀어져 버렸고 유진은 그가 남긴 감정의 바닷가에서 홀로 서성이게 되었다. 이 관계는 썸인가? 아니면 그냥 친한 교회 친구 사이의 깊은 대화일 뿐인가? 유진은 이 헷갈리는 상황 자체가 너무 지쳤다. 썸이라면 이 정도 침묵은 밀당을 넘어서는 무관심으로 느껴졌다. 친구라면 왜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하고 둘이서만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았던 걸까? 유진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지호의 프로필을 자세히 보았다. 최근에 바꾼 상태 메시지도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검은 화면이었다. 유진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메시지 창을 열었다. 지호야, 어제 약속했던 거 혹시 까먹은 건 아닐까 해서. 혹시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유진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까? 너무 재촉하는 걸까? 그는 INFJ의 복잡한 내면을 고려하려고 애썼지만 스스로의 감정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차피 답장 안 오면 그만이다. 최소한 나는 노력했다.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방화의 어둠은 유진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섰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잠시 맑아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교회 가는 길. 유진은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젯밤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여전히 없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호로 가득했다. 오늘 교회에서 그를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제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할까? 예배 시간. 유진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청년부 뒷자리를 향했다. 지우가 앉는 자리였다. 그는 늘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에 앉는 경향이 있었다. 유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없다. 유진은 그가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고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연락도 없이 교회에도 오지 않았다. 혹시 아픈 걸까?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걸까?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리더인 민호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지우한테 혹시 연락 왔니? 요즘 잘 안 보여서. 유진은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아, 글쎄요. 며칠 전에 잠깐 대화했는데 요즘 좀 바쁜 것 같다고는 했어요. 그래? 걔가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긴 한데 지난주 청년부 모임에서도 안 보이더니 혹시 연락 오면 안부 좀 전해줘. 민호와의 대화는 유진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지우가 자신에게만 연락이 뜸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역시 내가 너무 혼자만의 의미를 부여했던 걸까? 유진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교회 봉사를 마친 후 유진은 혼자 동네를 걸었다. 문득 지난번 지우와 함께 갔던 북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카페 안의 고요한 분위기, 은은한 커피 향, 그리고 그날 지우가 진심을 털어놓았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유진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우가 앉았던 창가 자리에는 다른 커플이 앉아 웃고 있었다. 유진은 왠지 모를 서글픔의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휴대폰이 띠링 소리를 내며 울렸다. 지우, 유진아, 미안. 어제 내가 좀 늦게 잠들어서 알람을 못 들었어. 교회 못 갔어. 몸은 괜찮은데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오늘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했네. 걱정시켜서 미안. 간결하고 평소 지우다운 메시지였다. 변명 같기도 하고 솔직한 고백 같기도 한. 유진은 그의 메시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화를 내야 할까? 안도해야 할까? 유진, 아니야. 괜찮아.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아픈 건가 했어. 몸은 괜찮다니 다행이다. 다음 주 예배 때는 볼 수 있는 거지? 유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너무 길지도, 너무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도록.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지우, 응, 다음 주엔 꼭 갈게. 그리고 미안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나 내 얼굴 보면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지난번에 갔던 그 카페는 말고, 너의 동네 맛집 있다고 했던데 거기로 갈까? 유진은 깜짝 놀랐다. 지우가 먼저 다시 만남을 제안하다니. 그것도 이틀간의 침묵 후에. 이 밀물과 썰물 같은 관계 속에서 다시 밀물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답장했다. 유진, 응, 괜찮아. 시간 말해줘. 내가 미리 자리 잡아 놓을게. 그날 저녁, 유진은 약속 장소인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음속으로 지우에게 던질 질문들을 정리했다. 지우가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유진아, 오래 기다렸지? 미안. 지우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앉아. 유진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지우는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아, 사실 내가 요즘 좀 힘들었어. 너에게 다시 연락할게라고 해놓고 이틀이나 연락을 못했잖아. 사실 연락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그냥 연락할 에너지가 없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내가 싫어진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너와 한번 깊은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에너지 소비가 꽤 크더라고. 나는 혼자 그 대화의 잔상들을 곱씹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 근데 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다시 연락할게라는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너한테 미안해서 더 연락하기가 어려웠어. 나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걸 끊어낼 힘이 없었어. 유진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그녀가 짐작했던 INFJ의 특징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지우야, 나는 내가 바쁜 줄 알았어. 내가 연락을 안 할 때마다 혹시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도 했고,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상대방에게는 그 침묵이 때로는 오해나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지우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늘 그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까 봐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나 혼자 벽을 쌓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나는 내가 좋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부담을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내가 좋은데 라는 표현이 유진의 가슴을 쿵 때렸다. 고백은 아니었지만 이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 지호야, 나는 내가 좋은데 이 관계가 계속 헷갈려. 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친한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좋다는 말에 나도 설레긴 하지만 이렇게 불규칙한 관계가 계속되면 나도 지칠 것 같아. 내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음식이 나오자 대화는 잠시 끊겼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명료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호는 유진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전에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북클립이야. 늦은 사과 선물로 받아줘. 그리고 유진아. 지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이름이 붙든 나는 너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다만 나도 노력할게. 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내 패턴을 조금씩 조정하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내가 정말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그게 필요해.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 복잡한 매듭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 남자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솔직했고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응, 지우야. 나도 노력할게. 우리 서로 조금씩 맞춰가 보자. 그날 저녁 지우는 유진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지우는 유진에게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잘 가, 유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눕자마자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지우, 집에 잘 들어갔지? 오늘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정말 잘 자. 그의 메시지는 이전의 어떤 잘 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유진, 응, 고마워. 너도 푹 쉬어. 잘 자. 그렇게 둘의 관계는 썸인 듯 아닌 듯한 모호한 경계선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INFJ와의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뿐이었다. 유진은 이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의 다음 장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알람 소리보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먼저 눈을 떴다. 화면에는 지우의 이름이 선명했다. 지우, 잘 일어났어, 유진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 간결했지만 따뜻한 메시지였다. 유진, 어젯밤의 대화 덕분인지 마음이 가볍고 상쾌했다. 유진, 응, 지우도 잘 일어났니? 내 덕분에 아침이 상쾌하다. 지우도 좋은 하루 보내. 메시지를 보낸 후 유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지난 3주 동안의 불안하고 불확실했던 감정들이 지우의 솔직한 고백과 노력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상당 부분 해소된 듯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연락 패턴은 눈에 띄게 규칙적으로 변했다. 여전히 몇 시간씩 텀이 생기긴 했지만 예전처럼 하루나 이틀씩 연락이 두절되는 일은 없었다. 특히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유진아, 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녁에 다시 연락할게. 와 같이 미리 양해를 구했다. 유진은 그 작은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분명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내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화의 내용 또한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지우는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부에서 겪는 갈등,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심리학 관련 서적의 내용 등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유진에게 털어놓았다. 유진은 지우가 자신을 감정의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우는 INFJ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타인의 감정을 읽는 데는 탁월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맺는 데는 서툴렀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통화를 하다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갔다. 유진아, 너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지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10년 뒤. 나는 아마 지금처럼 평범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지키는 게 내 꿈이야. 지우 너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내 안에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생각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고 세상에 내놓는 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 10년 뒤에는 그 모든 고민과 이상을 담아내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글로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너무 무겁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여서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 유진은 지우의 솔직한 내면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 알아. 지우야, 내 생각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지.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건 아닐 거야. 어쩌면 내 안의 이상이 현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늘 옆에서 내 생각을 들어줄게.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유진의 따뜻한 위로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는 듯했다. 고마워, 유진아. 너는 정말 내게 안식처 같아. 이런 깊은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둘의 관계는 확실히 썸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연락하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관계 발전은 더뎠다. 지우는 연락은 규칙적으로 했지만 따로 만남을 제안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유진은 기다렸다. 지우가 먼저 자신의 동굴에서 나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원할 때까지. 금요일 저녁, 유진은 먼저 용기를 냈다. 유진, 지우야, 혹시 내일 토요일에 시간 괜찮니? 교회 봉사 말고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재즈바 근처 맛집도 괜찮고.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지우, 유진아, 미안해. 내일은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혹시 일요일 저녁은 어때? 예배 끝나고. 유진은 또다시 실망했지만 지우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진, 응, 일요일도 좋아. 그럼 예배 끝나고 보자.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토요일, 유진은 교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SNS 피드를 확인하던 중 유진은 지우의 계정을 보게 되었다. 지우는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은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 목록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바로 그가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던 오늘 오후에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우는 교회 청년부 소그룹 몇 명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사람들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다라는 짧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던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왜 굳이 유진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도 유진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유진의 머릿속은 다시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배신감 나에게는 시간이 안 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택한 이유가 뭘까? 자기 방어 나랑은 둘이서 만나는 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걸까? INFJ의 특성, 혹시 나에게는 이상적인 관계를 기대하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는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까? 유진은 당장이라도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요일 예배 시간. 유는 평소처럼 청년부 뒷자리를 확인했다. 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애써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토요일의 사진으로 인해 시끄러웠다. 예배가 끝난 후 지우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오늘 이따 저녁에 보자. 너랑 이야기할 게 많아. 응, 지우야. 유진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너랑도 할 말이 많아. 지우는 유진의 평소와 다른 톤을 감지한 듯 잠시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저녁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마주 앉은 지우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유진아, 주말 잘 보냈어.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잘 보냈지. 지우, 너도 중요한 일 잘 처리했어. 유진은 중요한 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물었다. 지우는 순간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SNS 게시물을 봤음을 직감한 것 같았다. 아, 유진아. 그거 중요한 일 맞는데. 내가 너한테 제대로 말 안 했네. SNS에서 봤어. 지우야. 소급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 보냈더라. 그게 내가 말한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구나. 유진은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야, 너는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어? 지우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다만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어. 나는 너와 단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 토요일은 사실 청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나는 그 모임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나한테는 그게 진짜 중요했거든. 하지만 너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만큼 부담이 없었어. 지우는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은 유진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부담?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지우야? 나는 내가 편해서, 내게 호감이 있어서 연락하고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 말은 나랑 만나는 건 부담이고,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은 에너지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잖아.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유진아. 오해야. 너와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그래. INFJ인 나는 너와 단둘이 있을 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돼. 너의 모든 말에 집중하고 내 감정을 읽고 나도 진심을 다해야 하니까. 너 한 번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혼자 충전해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에 너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 너에게 에너지가 고갈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청년부 친구들과의 모임은 좀 더 가볍고 표면적인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 그게 나한테는 그때 절실했던 중요한 일이었던 거야. 지우는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지우야, 내가 나한테 솔직해지겠다고 약속했잖아. 나한테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솔직함이야. 나는 내가 어떤 상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속이는 방법을 택했어. 그리고 내 솔직함은 결국 나는 너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들려. 나는 내가 에너지 소모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나를 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에 좌절해야 할까?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유진의 말을 모두 인정한다는 듯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랐어. 내가 원하는 관계의 속도를 맞추는 게 나한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나 봐. 너와 나는 분명히 잘 통하고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이 관계를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 유진은 그 단어에 다시 심장이 뛰었다. 그가 이 관계를 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확인이었으니까. 응, 유진아. 나는 내가 좋아. 하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일반적인 연애 패턴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만약 우리가 연인이 되면 너는 분명 외로움을 느낄 거고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게 두려워서 나는 계속 현실에서 도망쳤던 것 같다. 너에게는 가장 솔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에게 상식적인 벽을 세운 거지. 지우는 자신이 INFJ로서 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유진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 순간 유진은 그의 행동이 비겁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겪게 될 필연적인 갈등과 그로 인해 상대방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유진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지우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손이었다. 지우야, 나는 내가 연락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우리 관계가 다른 연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신경 쓰는 건 내 진심이야. 너는 나한테 솔직함을 약속했고, 나는 내 솔직함이 거짓말을 이겨내기를 바랐어. 내가 지금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그 벽을 부수려는 노력이야. 유진은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지만 내가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는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어. 지우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유진아, 나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했는지 알아. 용서해줘.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나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끌어줘. 나도 노력할게. 다만 가끔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너무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둘은 연인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새로운 합의점을 찾았다. 지우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유진은 그의 내향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시사를 마친 후 둘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유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관계 등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그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유진은 청년부 모임에서 지우를 만났다.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지우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최소한의 참여만 했고 대부분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유진이 지우에게 다가갔다. 지우야,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지우는 유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방전된 듯했다. 응, 유진아. 괜찮아. 근데 좀 솜이 많네.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서 머리가 좀 복잡해. 역시 INFJ는 모임 체질이 아니구나. 얼른 집에 가서 충전해야겠다. 조심히 가. 유진아, 잠깐만. 지우가 유진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 모임은 힘들었지만 너와 이야기하니까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 같아. 혹시 우리 집 가는 길에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 유진은 깜짝 놀랐다. 지우가 먼저 즉흥적인 만남을 제안하다니. 이것은 분명 그가 유진을 자신의 별표 사인, 충전 장소, 별표 사인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좋아, 지우야. 그럼 교회 근처 공원에서 잠시 걷자. 둘은 조용한 공원길을 걸었다. 지우는 청년부 모임에서 겪었던 작은 감정의 마찰들을 유진에게 털어놓았다. 누군가의 가벼운 농담에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 괴로웠던 일 등. 유진아, 나는 가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문제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지우야,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을 볼 수 있잖아. 다만 그 능력을 켜고 끄는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지. 너무 힘들면 잠깐 꺼도 괜찮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유진의 말에 지우는 멈춰서서 유진을 마주 보았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유진아, 너는 정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때로는 내가 나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순간 지호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섰다. 유진은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호는 망설임 없이 유진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짧고 순수하고 떨리는 키스였다. 고마워, 유진아. 그가 속삭였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분명하게 연인으로 향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인 깊이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며칠 후 지호는 유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호, 유진아. 지난번 일로 너와 나 사이에 있던 모든 모호함이 사라진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내 손을 잡고 싶고 너와 매일 대화하고 싶고 너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유진아, 나는 내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어. 내 모든 면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을래. 유진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새 주간의 복잡하고 헷갈리는 썸, 그리고 이어진 갈등과 솔직한 대화 끝에 지호는 마침내 그들의 관계에 별표 쌓인 연인 별표 쌓인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유진, 지호야. 나도 그래. 내 여자친구가 될게. 고마워. 용기 내줘서. 그날 이후 유진과 지호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연애는 다른 커플들과는 조금 달랐다. 여전히 지호는 연락 텀이 긴 편이었고 둘이 만나는 횟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연인이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유진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별표 쌓인 정서적 거리감 별표 쌓인이었다. 연인이 된 후 지호는 유진에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감정적으로는 한없이 가까워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유진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유진은 지호의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이 특별한 관계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유진 역시 별표 쌓인 연인으로서의 일상적인 기대치, 별표 쌓인와 지호의 특별한 성향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유진은 지호와의 연애에 대한 고민을 친한 친구인 해리에게 털어놓았다. 해리야, 지호랑 나랑 정말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확실해. 근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 왜? 연락 자주 안 해서. 해리가 물었다. 연락은 이제 지호가 노력해서 많이 늘었어. 근데 다른 문제야. 우리는 너무 영혼의 대화만 하는 것 같아. 깊은 주제, 철학적인 이야기, 감정 교류, 이런 건 완벽한데 정작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소소한 것들이 없어. 유진은 해리에게 털어놓았다. 지호는 데이트를 해도 손잡고 걷기나 깊은 대화를 주로 했지. 재미있는 영화 보기, 시끌벅적한 축제 가기, 혹은 SNS에 자랑할 만한 커플 사진 찍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는 관심이 덜했다. 그는 인파 속의 소음과 피상적인 즐거움을 힘들어했다. 나는 그냥 가끔은 다른 커플들처럼 평범하게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하고 맛집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싶어. 근데 지호는 그런 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진지하고 깊어. 야, 너 연인 만나는 거니? 철학자 스승을 만나는 거니? 해리가 농담조로 말했다. 지호가 너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너를 자신의 완벽한 이해자로만 보는 건 아닐까? 해리의 말이 유진의 가슴에 와닿았다. 지호는 유진을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이해해주는 뮤즈로 여길 뿐. 그녀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욕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진 이 고민을 지호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지호와 통화를 하던 중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호야, 나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응, 뭔데, 유진아? 우리 연애가 너무 깊이만 있는 것 같다. 폭이 없어. 유진은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나를 깊이 이해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내 솔직함도 좋아.
근데 가끔은 나도 그냥 평범한 연애가 하고 싶어. 가벼운 농담도 하고 목적 없이 그냥 같이 웃고 떠들고 싶단 말이야.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의미나 깊이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내가 숨 막혀.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유진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상처받았거나 유진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봐. 유진아, 미안해. 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나는 내가 워낙 내면이 깊고 사려 깊으니까 나와 같은 종류의 깊이 있는 관계만을 원할 거라고 지레짐작했어. 나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즐거움에 쉽게 지치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너에게도 강요했던 것 같아. 아니야. 강요는 아니었지만 유진이 말을 흐렸다. 맞아, 강요였지.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외면한 거니까. 지호는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너와 함께 하려고 했어. 유진아, 내가 너무 미숙했어. 그럼 다음 주 데이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같이 해보자. 가볍고 깊이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시도해 볼게. 유진은 지호의 진심 어린 수용에 다시 한번 안도했다. 그들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 다음 주 토요일, 유진은 지호와 함께 최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다. 지호가 가장 꺼려했던 시끄러운 공간, 피상적인 즐거움의 대표적인 예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유진은 지호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영화를 보면서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유진이 웃을 때마다 따라 미소를 지어주었다. 영화가 끝난 후 유진이 물었다. 지호야, 재미있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 자체는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진 못했지만 그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 앞으로는 너의 평범한 일상도 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호의 말은 유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향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유진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유진은 지호와의 관계가 썸의 혼란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진짜 연애로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유진은 동시에 생각했다. 지호의 이런 깊은 내면과 섬세한 감정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의 연애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유진은 예감했다. 유진과 지호가 연인이 된 지 2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안정되었다. 지호는 약속대로 유진의 일상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유진은 지호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혼자만의 시간을 너그럽게 이해했다. 그들의 연애는 외부적으로는 조용하고 느렸지만 내적으로는 그 어느 커플보다 깊은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호의 INFJ 성향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유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사인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완벽주의적 관계 이상향 별표 사인이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했다. 한 친구가 지호에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무심코 던진 비판적인 말에 지호가 심하게 상처를 받은 것이다. 지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우울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유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호, 유진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그 친구의 비판이 나에게는 단순한 업무 피드백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져. 내가 부족하고 내가 공동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너무 커.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약한 사람이라서 너한테까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돼. 유진은 즉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무슨 소리야.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감정이 나한테 전염된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여자친구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그 친구의 말은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의 의견일 뿐이야. 아니야, 유진아.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지우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다. 나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내가 완벽하게 행동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작은 비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는 결국 공동체의 짐이 되는 거잖아. 지우는 자신이 겪는 감정적인 고통을 유진에게 털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고통이 유진에게 짐이 될까 봐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의 연약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과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연인인 유진에게조차 완벽한 연인의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듯했다. 지우야, 들어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섬세해서 그런 거야. 그 섬세함이 내 장점인 동시에 너를 힘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나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제발 나한테 기대. 내 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해. 유진은 지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대화했다. 겨우 지우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했다. 다음 날 지우는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신이 유진의 말에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다. 지우, 유진아, 어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나는 늘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진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거구나 하고 너 덕분에 내가 한 걸음 성장하는 것 같다. 유진은 안도했지만 지우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는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스스로의 감정적인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유진이 그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유진은 지우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그가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고립되는 패턴을 관찰했다. 이것은 유진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유진은 연인으로서 지우의 감정적인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턴은 지우의 계획 변경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어느 주말, 둘은 오랜만에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다. 유진이 미리 맛집과 예쁜 카페,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놓은 기대에 가득 찬 데이트였다. 토요일 아침, 유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 지금 출발 준비 끝났어. 너 곧 올 거지? 수화기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이 없고 축 처진 목소리였다. 유진아,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응,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도저히 오늘 하루를 즐길 에너지가 남지 않았어. 너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지금 나가면 너한테 내 우울한 기운만 전염시킬 것 같아. 나 혼자 오늘 하루 종일 방에서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우의 말은 언제나처럼 합리적이었고 그의 성향을 이해하는 유진으로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모든 계획을 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알겠어. 내가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미리 연락해 줄 수는 없었니? 나 어젯밤에 너랑 갈 생각에 잠도 설쳤는데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지. 유진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만 집중했어.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야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내가 실망했을 거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보상할게. 다음 주에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게. 지우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유진은 사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공백을 느꼈다. 지우의 이런 갑작스러운 계획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최우선으로 두었고 그의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연인과의 약속조차 쉽게 미루거나 취소했다. 지우야, 보상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 감정 때문에 우리 관계까지 훼손되는 건 원치 않아.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더라도 최소한 우리 약속은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여줘.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약속 전날에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니? 응, 유진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 다음부터는 꼭 명심할게. 유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지우의 INFJ 성향은 그에게 깊은 통찰력과 섬세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연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별표 사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별표 사인을 파괴하고 있었다. 유진은 지우를 사랑했지만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방적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이후 유진은 지우의 감정 기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우가 힘들다고 할 때면 유진은 그를 재촉하는 대신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다음 약속을 잡을 때도 지우의 컨디션을 가장 먼저 물었다. 하지만 유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우의 감정 기복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 지우가 열심히 준비하던 교회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서 지우는 또다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지우는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유진과의 연락도 다시 끊겼다.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메시지조차 없이 완전히 침묵했다. 처음 썸을 타던 시절의 불안함이 재현되는 듯했다. 유진은 이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좌절했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다. 유진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유진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다. 유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우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지우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유진은 지우의 사정을 알고 있는 척하며 그를 불러낼 작정이었다. 지우의 집 근처 골목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지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유진, 지우야, 나 지금 내 집 근처 카페에 있어. 너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5분만 나와줄 수 있을까? 10분 후 지우에게 답장이 왔다. 지우, 유진아, 미안한데 나 지금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다음 주에 내가 연락할게. 미안해. 유진은 답장 대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진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유진, 지우야, 나 지금 내 집 문 앞이야. 나 그냥 갈게. 다만 내가 나한테 지금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내가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지우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유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널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우야, 괜찮아. 유진은 지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지우는 유진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프로젝트도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너 연락하는 것조차 나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 내 이 우울한 감정을 너한테까지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 너마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견딜 수 없었어. 지우는 다시 한번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면 관계를 유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유진은 지우를 안아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야, 너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거지. 내 존재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여자친구야. 내가 힘든 순간에 내 옆에 있는 게 내 역할이야. 너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유진은 지우를 달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유진에게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모든 불안과 우울감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자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유진에게 완벽한 연인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지우는 유진에게 솔직함을 약속했지만
막상 힘든 일이 닥치자 그 솔직함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유진이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유진은 지우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연락을 끊고 혼자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내가 정말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게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서 더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솔직하게 지금 나한테는 며칠 동안 절대적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연락을 잠시 끊을게.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라고 단 한 줄만 보내줬다면 나는 기꺼이 기다렸을 거야. 유진의 말에 지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할지 생각하지 못했어. 유진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우야. 유진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를 위해서 너도 내 노력이 필요해. 내가 힘들 때마다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내 동굴 밖에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내가 힘들 때 우리 팀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마. 내가 가장 힘들 때조차 나를 믿고 의지해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전부야. 그날의 만남은 그들의 관계에 또 다른 깊은 전환점이 되었다. 지우는 유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실패의 좌절감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유진은 그가 이전에 비해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이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유진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전망 덕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지우와의 연애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별표 쌓인 동반 성장 별표 쌓인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지우의 섬세함과 통찰력을 존중했고 지우는 유진의 현실 감각과 따뜻한 이해심 덕분에 세상과 좀 더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INFJ 성향은 여전히 때때로 유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우는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진에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이 지우의 집에 깜짝 방문하려고 계획했다. 지난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유진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유진은 이번에도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유진은 지우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그의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 너 놀래켜주려고 왔어. 지금 너의 집 앞이야. 유진은 지우가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지우의 목소리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응,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너 혹시 지금 바빠? 유진은 지우의 반응에 당황했다. 나 지금 안 될 것 같아. 유진아. 나 지금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연락할게. 지우의 단호한 거절에 유진은 크게 상처받았다. 지우야, 나는 내 여자친구야. 내가 너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잠깐 보고 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유진의 목소리는 울먹거렸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유진아, 나는 내 공간과 내 시간이 갑자기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영역을 지키고 싶어. 내가 오는 걸 알았다면 내가 미리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 유진아. 제발 돌아가 줘. 지금 나 너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줄 것 같아. 유진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지우의 집 앞에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유진은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지우의 태도에 혼란스러웠다. 연인이 된 후에도 이렇게까지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우,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나한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은 테러와 같아. 내 머릿속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나를 보호하던 벽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특히 내가 혼자만의 동굴에 있을 때 그 공간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 내가 예고 없이 들어오면 나는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 나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어. 용서해줘. 나 다음부터는 내가 깜짝 방문하고 싶을 때 최소한 몇 시간 전에라도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면 안 될까? 내가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줘. 유진은 지우의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한번 INFJ의 극단적인 내향성과 섬세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고 이는 연인 관계의 친밀함보다 우선시되는 가치였다. 유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 알겠어. 지우야.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했네. 미안해. 내 영역을 존중할게.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소한의 예고를 하고 연락할게. 우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자.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해. 유진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섬세한 INFJ와의 연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깊은 정서적 교감과 통찰력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연애는 일반적인 커플의 달콤함 대신 서로의 영혼을 깊이 탐색하고 이해하는 여정이었다. 유진 이 여정의 끝에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의 관계가 이해라는 얇은 끈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든 지우의 감정 기복이나 외부 스트레스가 그 끈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 연애는 유진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이해심을 요구했고, 유진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느꼈다. 유진 이 복잡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지우와의 연애가 6개월에 접어들면서 유진은 그들의 관계가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우가 외부적인 스트레스, 주로 교회 프로젝트나 개인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늘 겪는다 대시 지우가 감정적인 동굴로 들어간다. 대시 연락이 끊긴다 대시 유진이 걱정과 서운함 속에서 인내한다 대시 유진이 먼저 지우를 찾아가거나 솔직한 대화를 유도한다 대시 지우가 자신의 두려움과 미숙함을 고백하며 사과한다 대시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 패턴은 그들의 사랑을 단련시켰지만 유진에게는 상당한 감정적 소모를 안겨주었다. 유진은 자신이 지우의 감정적인 치료사 혹은 관계의 수리공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유진도 때로는 지우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지우는 자신이 힘든 순간에는 유진의 감정적인 필요를 완전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이 이어졌고 유진은 지우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다. 유진, 지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하고 압박감이 커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냥 너한테 기대서 울고 싶다. 지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우, 유진아,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압박감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유진아, 스트레스는 결국 내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감정이야. 명상을 해보거나 내 생각을 종이에 정리해보면 어떨까? 나는 지금 집중해서 읽어야 할 책이 있어서 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너의 문제에 몰입할 에너지가 부족해.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유진은 지우의 답장을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우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진이 필요했던 것은 논리적인 조언이나 믿음이 아니라 연인으로서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다. 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위로해 줬는데 왜 너는 내가 힘들 때는 나한테 혼자 이겨내라고 하는 거지? 유진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답장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유진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지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랑이 별표 사인 주고받는 관계 별표 사인가 아니라 별표 사인 일방적인 지지 별표 사인에 가깝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우, 유진아, 어제 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을까 봐 걱정돼. 나는 내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어. 내가 너를 충분히 위로해 주지 못해 미안해. 오늘은 좀 괜찮니? 유진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유진, 지우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어젯밤 내 메시지를 받고 많이 속상했어. 내가 힘들 때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감정을 끌어안아 줬잖아. 나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듯 너도 내가 완벽하게 혼자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연인에게서 심리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한테서 등을 돌린 것 같았어. 지우는 유진의 솔직함에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했다. INFJ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지만 정작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 때문에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웠다. 지우, 유진아,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늘 내 감정을 다루는 데만 급급해서 너도 나와 똑같이 지지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었어. 너에게 필요한 건 명상이 아니라 내 따뜻한 위로였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미안해. 지금이라도 너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전화해 줄래? 지우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진은 전화를 걸어 그날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경청했고 유진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유진은 다시 안도했지만 앞으로 이런 패턴이 또다시 반복될까 봐 두려웠다. 유진은 지우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번 갈등 유발 대시, 솔직한 감정 토로 대시, 지우의 사과 및 개선 약속이라는 복잡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과정 자체가 유진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들의 관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은 연애 8개월 차였다. 지우가 갑자기 별표 사인 인생의 방향 전환 별표 사인을 선언했다. 유진아, 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 지우가 말했다. 유진은 깜짝 놀랐다. 지우는 평소에도 회의감을 자주 표현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우야, 갑자기 왜? 무슨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어.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해. 나는 내면의 소명에 따라 살아야겠어.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은 나를 돌아보고 진로를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야. 유진은 지우의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사랑했지만 연인으로서 그의 무책임해 보이는 결정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우야, 내가 내 이상을 좇는 건 정말 멋있어.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건 너무 급진적인 결정 아니야? 미리 준비는 해놓은 거야?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유진아, 내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나는 알겠어. 이 결정을 미루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나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야. 지우의 마지막 말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 이는 곧 유진과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잠깐만, 지우야.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럼 나랑은? 유진아, 너와 나 사이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 이 기간 동안 나는 외부의 모든 자극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해. 너 깊이 대화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엄청난 감정 소모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내 진로를 명확히 정할 때까지는 우리 만남을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아. 지우의 말은 유진에게 일방적인 관계의 유예 서스펜션 홍보였다.
지우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유진과의 관계를 잠시 치워두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야, 너는 내 성장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는 거니? 나는 내 여자친구잖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나한테서 등을 돌리고 혼자 동굴로 들어가겠다고. 유진은 분노와 배신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완벽한 미래 계획을 들고 당당하게 돌아왔을 때, 그때 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 지금의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에게 좋은 남자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 너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잠시 떨어져 있자는 거야. 지우는 또다시 상처를 주기 싫다는 명목으로 유진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유진은 이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깨달았다. 지우는 갈등이나 불안이 닥치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와 단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려 했다. 지우야, 내가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내가 날 사랑한다면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내 삶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괜찮을 때 짧게라도 연락해 줄 수는 없니? 나한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줘야지. 유진은 지우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완벽한 단절을 통한 성장이라는 이상과 유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알겠어, 유진아.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어. 미안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을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너에게 연락할게. 내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둘은 별표 쌓인 잠정적인 관계 유의 별표 쌓인 나는 불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유진은 지우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이 관계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유진은 연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별표 쌓인 연속성 별표 쌓인을 지우가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 유예 기간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집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려 노력했다. 일주일 중 언제 지우에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유진을 계속 괴롭혔다. 하지만 지우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지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지우, 토요일 오후 3시, 유진아,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내 안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보고 싶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유진에게는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유진, 지우야, 나도 잘 지내. 내가 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힘내.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어. 유진은 지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었고 취미 생활에도 집중했다. 유진은 이 시간을 지우에게 의존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별표 쌓인 지우 없이도 행복한 삶 별표 쌓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유진은 지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지우의 메시지가 의무감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연락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사랑이 오가던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별표 쌓인 일방적인 생존 보고 별표 쌓인로 전락한 듯했다. 유진은 문득 지우가 자신의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의문이 들었다. 지우는 유진과의 관계를 잠시 멈춰두고 자신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유진이 겪는 외로움과 불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유진은 지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던 어느 날 지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지우의 성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민호야, 지우랑 나 지금 관계 유예 중이야. 지우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대서. 유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답다.
걔는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애거든. 근데 민호야,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나는 연인인데 마치 지우의 인생에서 잠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느껴져. 내가 지우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민호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유진아, 그건 내가 지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걸? 지우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으로는 너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걔는 너를 이상화하고 있어. 너를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지켜야 할 완벽한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너의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야. 민호의 분석은 유진의 마음을 울렸다. 지우는 유진을 완벽한 연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결국 유진에게 가장 큰 외로움과 상처를 주고 있었다. 유진아, 지우는 INFJ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야. 그들은 자신을 헌신해서 세상을 돕고 싶어 하지만 정작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껴.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단절인 거지. 내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 지우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야. 내가 지우에게 달려가서 나는 너의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이제 충분해. 넌 이미 그걸 수백 번 증명했어. 이제는 지우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해. 내가 스스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연락 빈도, 만남 횟수 등을 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이야. 내가 지우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지우는 비로소 유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고 움직일 거야. INFJ는 이상 속에 살지만 관계의 소중함을 잃을 때 현실로 돌아오거든. 민호와의 대화는 유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유진은 그동안 지우의 연약함을 보듬는 데만 집중했을 뿐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우에게서 평소처럼 짧은 메시지가 왔다. 지우, 유진아, 잘 지내지? 나는 요즘 명상과 독서에 집중하고 있어.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 보고 싶다. 유진은 답장 대신 지우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의 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었다. 유진, 지우야. 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이대로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다. 2달 동안 나는 내가 보내주는 주 1회 메시지 하나로 일주일을 버텼어. 나는 내 여자친구이고 내 옆에서 내가 힘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내 삶에서 완전히 격리시켰어. 나는 내 감정의 완벽한 안전지대가 되어주려 했지만 너는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나에게 등을 돌렸어. 지우야, 나는 내가 너의 성장과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 방식이 너무 힘들고 이기적이라고 느껴져. 왜 너는 내 성장을 위해 나를 잠시 멈춰두는 도구처럼 다루는 거니? 나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연속성이 필요해. 나는 더 이상 내 감정 기복에 맞춰 희생하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이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다음 주까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나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주기를 원해.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돌아온 후에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날 것인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 말이야. 만약 내가 내 성장이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나에게 불확실한 기다림만을 요구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과 안정도 중요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내 답장을 기다릴게. 그때 내 진심과 계획을 듣고 싶어. 유진은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희생 속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했고 이제 모든 결정은 지우에게 달려 있었다. 유진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호함과 자기 존중감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으려 노력했다. 유진이 지우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두었다. 그녀는 이 일주일의 침묵이 관계의 끝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 지우의 불확실한 성장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 일주일 동안 유진은 지우의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껏 웃었고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영화를 보았다.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유진은 지우와의 관계가 가져다 주었던 깊은 감정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강요했던 감정적 소모와 불안정성 또한 함께 깨달았다. 지우를 사랑해. 하지만 지우가 제공할 수 없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나에게도 꼭 필요한 가치야. 토요일 오후 3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켰다. 알림은 단 하나,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열기 전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메시지가 이별 통보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지우, 토요일 오후 2시 58분, 유진아. 단 2글자. 유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크롤을 내렸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고 진실했다. 지우, 유진아, 내 메시지를 읽고 지난 며칠 밤을 새웠어.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나는 늘 너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라는 명목으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 내가 말했듯이 나는 내 성장을 위해 너와의 관계를 잠시 멈춰두는 도구로 사용했어. 내 불안정함이 너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워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이 너에게 가장 큰 외로움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나는 늘 너를 완벽한 이해자로 이상화했어. 너는 항상 강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 그래서 내가 힘든 순간에는 내게 기댔지만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사실은 회피했어. 그건 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연인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친 거야. 2달 동안의 단절 기간 동안 나는 내 진로에 대해 깊이 탐색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생각한 건 너였어. 나에게 유진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지. 내가 없는 내 삶은 아무리 이상적인 모습일지라도 공허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유진아, 너는 내게 세상의 모든 통찰력보다, 내 이상보다, 내 성장의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실이야.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요구한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 밤새도록 생각했어. 나는 내가 완벽하게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여전히 나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가끔은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일 관계의 연속성. 나는 내 진로 탐색을 마무리했고 다음 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둘게. 이 만남과 연락의 규칙.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만날게. 그리고 연락은 예전처럼 불규칙하게 하겠지만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내가 먼저 연락할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알려준 대로 지금은 잠시 충전 시간이 필요해. 내일 다시 연락할게라고 명확하게 통보할게. 절대 침묵하거나 사라지지 않을게. 3. 감정적 솔직함과 책임. 앞으로 내가 힘들어서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 나는 내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거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나는 조언 대신 내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게. 유진아, 나는 내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노력을 다할게. 내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나는 내 집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지. 나는 내 결정에 따를 거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릴게. 나에게 시간을 줘. 유진은 메시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결함과 회피적인 행동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까지 제시한 지호의 변화에 그녀는 감동했다. 지호는 이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유진은 곧바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오후 3시 5분. 지호가 정말 거기 있을까? 아파트 입구 옆 가로등 아래에 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초췌했지만 이전에 불안정했던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는 유진의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계단을 급히 내려가 현관을 열고 지호에게 달려갔다. 지호야. 지호는 유진을 보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린 듯 유진에게 달려왔고 유진을 품에 꼭 안았다. 이번 포옹은 이전의 모든 포옹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지호가 위로받기 위해 유진에게 기대는 포옹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가 유진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과 다시 붙잡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헌신적인 포옹이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는 유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진은 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내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워.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마워. 지호는 유진을 아는 채 말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나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게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내가 현실과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나는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어. 이제부터는 절대 너를 내 삶에서 밀어내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날 저녁 둘은 카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2달 동안 자신이 내린 진로 결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변화에 대해 유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돕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심리 상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진아, 내가 상담 공부를 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너 때문이야. 지호가 말했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데는 능하지만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의 감정에는 얼마나 취약하고 미숙했는지 깨달았어. 내 연약함이 너를 아프게 했잖아. 나는 내 단점을 극복하고 너에게 받은 이해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진은 지호의 변화가 단순히 그녀를 붙잡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숙함임을 느꼈다. 지호는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회피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지호야,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내 꿈을 좇는 동안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줄게. 그들의 연애는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호는 자신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유진에게 잘 일어났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대화의 텀이 길어지더라도 저녁에는 꼭 유진에게 먼저 연락해서 하루 일과를 공유했다. 만남 지호는 일주일에 2번 만남을 약속했고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 유진에게 솔직하게 유진아, 나 오늘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얼굴은 꼭 보고 싶어 라고 미리 이야기했다. 유진은 그 솔직함에 안심했다. 감정적 개방 지호는 자신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대신 유진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유진아, 오늘 내가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내가 옆에서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유진 역시 지호의 노력에 보답하며 그의 섬세한 성향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유진은 지호와의 만남에서 깊은 대화와 가벼운 활동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지호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는 억지로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진이 지호에게서 독립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유진은 지우의 감정 상태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졌다. 그녀는 지우가 잠시 충전 시간을 가질 때도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다. 지우는 대학원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유진과의 관계는 견고하고 안정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연애는 여전히 다른 커플들처럼 달콤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과 지우는 처음 둘이 만났던 북카페에 앉아 있었다. 1년 반 전, 지우가 불안함에 가득 찬 눈빛으로 유진에게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그때 내가 나에게 너는 내 성장을 위해 나를 도구처럼 다룬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대했는지 깨달았어. 나는 늘 관계를 망칠까 봐 두려워 도망치기만 했지. 지우야, 이젠 괜찮아.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잖아. 유진이 미소 지었다. 응, 유진아. 그리고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관계는 완벽한 이상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함께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노력이라는 것을.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유진아, 나는 아직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예민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내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나의 현실이야. 지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가장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사랑해주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동시에 내게 단호한 경계를 설정해서 나를 성장하게 해준 사람. 유진아.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그 빛을 자신과 공유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쉬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응, 지우야.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지우는 유진에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들만의 작은 공간 속에는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가득 찬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만이 존재했다. INFJ 남자와의 썸과 연애는 혼란과 불확실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다.